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공황장애 원인과 근원 치료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간질 혹은 발작의 원인은 저체온 부위에 염증이 과도하게 쌓여서 그 쌓인 염증을 스스로 뚫기 위해서 발작을 하고 간질적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 체내에 있는 염증만 빼내면 호전 반응, 명현 현상을 거치며 근본적인 완치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은 공황장애의 대체 치료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만든 질병은 내가 고쳤다. 틱이나 공황장애가 오면 얼굴이 이렇게 쭉 처져서 길어져요. 손도 길쭉하게 길어집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 책 하권 30에서 34쪽 또 하권 제일 끝에 498쪽에서 506쪽까지 제법 긴 이야기가 후기로 남겨져 있습니다. 이번 193번째 이야기는 공황장애 편입니다. 공황장애의 원인과 치료법, 틱이나 간질, 발작 등은 누적된 경기의 합병증으로 명현현상 후에 완치에 이르게 됩니다. 첫 번째, 틱, 간질, 발작과 공황장애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전화기를 두 개 들고 부단초조해하고 있는 장면이네요. 첫 번째, 생활 중에 갑자기 극도의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끼며 이 뇌압이 점점 높아져서 정서가 불안정한 불안장애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대부분 심한 불안과 초조와 긴장감으로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끼면서 심장의 박동수가 자꾸자꾸 높아지고 빨라지고 숨이 차고 호흡이 곤란해지고 강한 가슴 흉통 혹은 답답한 가슴, 어지럼증, 손발 저림, 열이 또 얼굴로 싹 오는 현상 등 혹은 저체온 현상 등 다양한 신체 증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경련과 발작 때문에 더 두렵고 무서운 질병인데 사람마다 그 정세가 각기 다른 다양한 정세로 틱에서 간질, 발작, 공황장애 현상 등으로 나타납니다. 네 번째, 일단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후 보통 항경련제로 병원에서 치료를 하죠. 적당한 치료를 시작하면 어느 정도 정상은 조절될 정도의 난치 질환이죠. 그런데 이 근본적인 치료를 하지 않으면 완치에 이르기가 힘들게 됩니다. 다섯 번째, 공황장애를 완치하기 위해서는 이 질환의 원인을 잘 찾아내어 내가 만든 병은 내가 고쳐야 됩니다. 여섯 번째, 공황장애는 평소 오랫동안 누적된 환경적인 충격, 즉 경기가 종합적으로 쌓이고 모여서 생긴 합병증이기 때문에 경기로 인한 체내에 생긴 염증을 빼내야만 근원적인 치료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염증을 빼내는 유일한 치료법이 바로 혈류 손따기예요. 두 번째, 공황장애, 공황발작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공황장애는 이유 없이 갑작스럽게 극심한 공포와 불안을 느끼며 경련과 발작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두 번째, 패닉 어택, 즉 공황발작은 외부의 위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슴 두근거림, 두통에서 어지럼증 등 다양한 신체 증상이 나타나 심한 불안과 함께 발작적 정세로 두려움을 느끼는 증상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보통 10분 이내 발작 증상이 최고조에 달하게 되는데 그런데 20-30분 정도 지속되다가 서서히 약해지며 사라집니다. 틱이나 간질, 공황발작은 체내의 위협에 반응하여 체내의 혈류를 핏기를 뚫고자 하는 뇌의 정상적인 작용이에요. 막 떨어야만 혈관이 뚫려서 혈류가 통하겠죠. 네 번째, 그러나 발작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수일 또는 수개월 뒤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므로 반드시 근본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발작의 원인은 생활 중 저체온 부위에 염증이 너무 많이 쌓여 그 한계치에 이르게 되면 바로 발작을 하죠. 이것은 혈류 손따기를 통하여 체내 염증을 빼주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법이고 고전적인 치료법입니다. 여섯 번째, 환경적인 충격들로 염증이 쌓인 합병증이므로 좀처럼 완치하기란 현대의학의 항경련제로는 치료가 불가능할 수도 있고 오히려 항경련제로 인해서 염증이 더 많이 쌓여서 병의 깊이를 더 깊게 만들 뿐입니다. 일곱 번째, 항경련제나 항우울제로 치료가 매우 힘든 난치 질환입니다. 평생 항경련제로 살 수 없습니다. 반드시 혈류 손따기로 근원적인 치료를 해주시고 어저클 빼주기를 함께 실행하시면 더 빠르게 틱, 간질, 공황장애가 완치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누적된 경기의 합병증이 바로 공황장애 현상이죠. 자, 어떤 현상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 이미지 전부 뇌압이 높죠. 오장육부는 사늘하게 식었습니다. 첫 번째, 환경적인 충격의 누적으로 염증이 과다하여 심장의 박동수가 점점 빨라지고 혈중 염증 지수가 한계치가 되면 이제 간질, 발작, 공황장애를 나타냅니다. 두 번째, 손발이 차거나 떨립니다. 저체온 부위가 서서히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위장장애가 나타납니다. 과식이나 체기로 위장이 움직임이 느려지고 정지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머리에 열이 높습니다. 오장육부의 혈류가 느려 뇌의 압력이 자꾸만 높아져서 뇌가 터질 듯 아픈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다섯 번째, 심장이 뛰는 속도가 점점 빨라집니다. 부하가 걸려 부정맥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상체에 땀이 많이 나거나 혹은 그 반대로 피가 너무 솟구치면 얼굴이 하얗게 백지장처럼 창백하고 혹은 심한 추위, 오한을 느끼게 됩니다. 일곱 번째, 적혈구가 감소되어 숨이 막히거나 답답한 느낌, 지식 같은 느낌이 오게 됩니다. 여덟 번째, 심장의 부하가 심하여 가슴의 압박감으로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생깁니다. 아홉 번째, 구토를 하거나 뱃속이 불편하고 어지럽고 현기증으로 얼굴이 창백해지고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열 번째, 뇌압이 높아 몽롱하고 환상 또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든 기분이 되고 몸이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습니다. 열한 번째, 제정신이 아닌 듯 미쳐버리거나 자제력을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증세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체내 염증으로 사지가 차가워져서 아랫배 또는 오장육부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을 때 심장의 끓는 피가 대동맥을 따라 머리로 솟구쳐 솟아올라서 생기는 현상들입니다. 이런 게 모두가 공황장애의 현상, 즉 증세입니다. 네 번째, 공황장애와 틱, 공황발작 치료 후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05년 이런 모습이었는데 1년 후에 부산의 정모 때 우연하게 사진이 찍혀서 제가 비교를 해둔 겁니다. 바람의 라크라는 분이에요. 자, 첫 번째,
이 병에 걸린 것 같아 여기저기 검사하러 다니고 응급실도 자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뚜렷한 병명도 없는 것도 문제지만 수백 가지의 약을 복용하며 죽을 것 같은 고통으로 병원에서 주는 약만 방 가득 샀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틱, 간질, 발작, 공황장애는 추운 겨울 소변을 볼 때 소변 보고 나면 체온의 균형을 잡으려고 온몸이 움찔하죠. 움찔하여 체온을 유지하는 것처럼 발작 또한 체내 조직의 균형을 찾기 위해서 발작, 간질 증세를 보이는데 이게 바로 자연 치유 시스템입니다. 세 번째, 혈류장애로 심장의 높아진 압력을 낮추려고 발악하여 치유하려고 경련과 발작을 하는 것입니다. 사진은 간질에서 틱장애, 자정코피, 위하수, 사지마비, 이명, 관절염, 공황장애 등 8가지 이상의 병명을 가진 26살의 청년이 저자의 카페에서 1년간 댓글로 수백 가지 댓글로 그 과정을 나누며 치료하는 후의 사진입니다. 이 친구의 후기를 보시면 좋겠어요. 바로 여기입니다. 기대진 얼굴형이 정상을 찾았으며 치료 후 대학까지 졸업하여 건강한 청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구절절한 이야기는 다음의 이 QR코드 폰으로 콕 찍어보세요. 찍어보면 제 자연과 숨쉬는 사람들 이 사이트에 이 후기에 바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 주소 아래 이 주소를 한번 쳐보세요. 요 주소를 치시면 또 바로 이동을 합니다. 다섯 번째, 공황장애 완치자 치료 후기를 간략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제 자연과 숨쉬는 사람들 카페의 이미지입니다. 바람의 라크라는 분이죠. 댓글이 61개나 달려있고 간질, 난치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신의 병, 간질, 틱장애, 위하수 등등등등 이렇게 많은 질병이 있다는 이야기가 먼저 소개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10월에 군병원에 갔던 이야기, 군대 생활도 마쳤습니다. 호전, 약을 먹고 여섯 번째, 공황장애와 발작의 원인과 치료 과정. 아주 간단해요, 원리가. 우리 인체는 오장육부에 염증이 있으면 위험하니까 1차적으로 제일 먼저 보내는 것이 바로 손끝, 발끝으로 염증의 하치장을 만들면서 버립니다. 이 버린 염증, 손끝, 발끝에 염증을 빼주면 오장육부에 있는 염증이 다 빠져요. 그 원리가 바로 힐로순탁입니다. 첫 번째, 원인은 체내 염증을 빼내지 않고는 절대 완치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원인이 되는 체내 염증 빼내면 완치가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기본 손따기를 일주일 간격으로 꾸준하게 다스려주면 좋습니다. 두 번째, 손따는 사이에 3일차에 공황장애 딸점으로 다스려줍니다. 이때 손끝 발끝이 따뜻한지 온기를 확인하며 다스려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 정상을 찾아가겠죠. 세 번째, 발목 아래 정도까지 온기가 내려오면 이제 이때부터 혈전, 어적혈 빼기를 시작합니다. 이때 같은 부위를 3회 이상 반드시 해주는 게 중요해요. 네 번째, 자기 등 사진을 찍어 보내온 곳에 제가 딸점, 어적 뺄점을 지금 찍어준 것이에요. 간질이나 틱이 오면 이 성목원 밑에 간질 이 부위가 막 퉁퉁 부어 있고 목 뒤에 골이 없어요. 골이 없다는 이야기는 이미 염증이 차여 있다는 거죠. 이 간질, 그래서 이 친구 간질혈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 다음에 소화기혈, 몸통혈, 뭐 하반신혈, 그 다음 어깨혈 이런 것을 빼주기로 하면서 치료를 했습니다. 네 번째, 이 다스리면서 산소 많은 음식 그리고 피를 맑게 하는 음식을 섭취합니다. 육식은 피하는 게 좋아요. 콩이나 두부, 마늘 두 쪽을 넣은 현미밥이나 혹은 죽을 해서 싱거운 김치나 된장 정도 가볍게 먹되 천천히 꼭꼭 씹어 소식한 게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이제 가로막을 움직여서 오장육부를 움직여야 되죠. 이때 비흡, 구배 호흡을 자주 해야 됩니다. 코로 숨을 더 쉬어서 굉장히 하면 가음이 올라갔다 내려가면서 오장육부가 움직여요. 오장육부가 다 움직여서 살아나면 병도 저절로 치유가 됩니다. 또 잠을 청할 때는 반드시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을 청해야 됩니다. 그래야 피부로 염증과 노폐물이 더 잘 빠져요. 일곱 번째, 긍정적이고 좋은 생각으로 감동을 받으면 결국 오감이 생겨나죠. 몸이 아프면 생각까지도 망가지는 게 보통인데 생각이 망가지면 건강까지 해칩니다. 그래서 그간 실종된 오감을 살려내야 됩니다. 못 느낀 소리, 못 느낀 온도, 못 느낀 습도, 바람, 촉각, 미각, 오감을 살려내어 스스로 감동하는 일상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여덟 번째,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이야기처럼 호전반, 즉 명예현상을 잘 이겨내며 치료해야 됩니다. 자, 이런 얼굴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치료 기간은 1년이 채 안 걸렸어요. 여덟 번째, 광장의 발작 치료 방법, 즉 기본 손따기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본 손따기는 다사, 오장육부를 염증을 빼주고, 나사, 폐와 어깨의 림프의 염증을 빼주고, 라사, 팔로 혈류를 뚫어주고, 가, 발바닥까지 피를 쭉 열어주고, 목, 기관, 갑사선, 편도를 살려주는 짤점이에요. 자, 따준 후에는 가급적 이불을 머리까지 덮고 잠을 자며 땀에 흠뻑 젖어들 때 체내 노폐물, 쌓인 노폐물이 빠져나오며 고약한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두 번째, 호흡은 수시로 비흡구비 호흡을 하시고 매 따깃이 문제되는 농백혈, 고름 염증이 나온다면 3일차에 한 번 더 따주시면 좋습니다. 이런 농백혈, 이런 염증, 림팩이 빠져나오죠. 자, 체내 쌓인 활성산소, 요산, 젖산, 염증과 같은 농백혈, 어적혈을 다 빼내야 치유가 되겠죠. 혈전이 쌓인 어적혈은 빼낼수록 더 빠르게 완치되게 됩니다. 네 번째, 3개월에서 1년 정도 다스리면 완치에 이르는데 체내 쌓인 염증은 손따기로 제일 잘 빠지며 호전 반응도 제일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섯 번째, 각자 공황장애의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시고 이미지에서 보는 것처럼 체내 염증, 농백혈, 어적혈, 내 어적혈이 어디에 서 있는가? 딴 거 없습니다. 부어있는 부분, 뚱뚱한 부위, 부어있는 부위, 부은 부위만 어적혈 빼주면 저절로 치유가 돼요. 그래서 피끼리 살아나서 세포가 재생되고 그 세포 안에는 미토콘드리아 수치가 높아져 서서히 원기가 회복되고 유전자 구조까지 바뀌면서 건강을 찾게 됩니다. 예,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네요. 미토콘드리아가 보이네요.
자, 내가 만든 질병은 내가 고쳤다. 다음 194번째 이야기는 미토콘드리아 편입니다. 이 미토콘드리아가 왜 죽고 사는지, 죽는 그 원인과 건강과학에 대해서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예, 긴 이야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